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다우지수의 상승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 연속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마진콜에 대한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이런 마진콜 때문에 부담감이 시장에 굉장히 커졌다라는 분석인데,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사태로 인해서 조선주와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수에즈 사태, 일단은 일단락되고 있다. 그 좌초된 그 배가 이제 다시 물 위에 떴다, 어느 정도 이제 재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조선주에 몰리는 수주, 그 다음에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조선주와 해운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8만전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번 달에만 지금 개인들이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사들이는 거죠. 개인들이 계속 사들였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개인들의 바람대로 이것이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 일단은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위태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보합세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좀 부담스럽게 출발했죠. 보합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상승세로 다시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하락,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상승했는데, 일단 장중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봐서는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요.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냥 미비하게 오른 거죠. 33,171포인트, 그냥 98포인트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그렇다, 이런 정도겠죠. 그냥 보합인데 플러스 보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좋게 마무리됐다,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크게 한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 중후반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뭔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올라온 다우지수와는 다르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6% 하락하면서 13,059포인트. 자, 일단 그래도 13,000을 지켜줬다는 거, 이 부분만 보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일단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조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악재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재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마진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진콜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물 계약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예치 증거금이나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한 상품에 대한 그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데, 전화가 오죠. 야, 너희들 증거금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낼래?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진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신용 같은 걸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증권사 전화 오죠. 증거금 부족하니까 돈 좀 더 넣으세요. 이게 마진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선물 쪽에서만 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펀드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마진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렇지만, 콜 자체가 이제 전화예요. 인거금 더 내라? 이렇게 전화를 하는 내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마진콜에 대한 영향 때문에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들에 나선 그런 펀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타이거 매니지먼트 출신인 그 펀드 매니저 빌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인 투자사인 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마진콜 때문에 300억 달러 규모의 블록딜에 나섰다.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쳤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블록딜이 이제 보통은 장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은행들이 이제 손실을 좀 봤을 것이다. 실제로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무라라든지, 그 다음에 CS,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손실이 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주가가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뭐 다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펀드라고 해서 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한 어떤 그 내용들, 뭐라고 할까, 집단군들이 주가가 하락해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약간의 이제 경지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놓기 위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진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시장에 이제 대량의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량의 그런 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면은 이런 대량 블록들에 대한 내용에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뭐 잘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또 나스닥 쪽에 있었던 기술주들의 어떤 하락이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그런 펀드사들 그런 쪽에서도 뭔가 영향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조금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내용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악재가 있느냐면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63,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내용이긴 한데 전주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과거 이제 뭐 팬데믹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그런 그 정부의 속도, 그러니까 백신을 더 빨리 또는 더 대량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접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지금은 좀 늘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백신을 계속 맞는 상황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상황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은 크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백악관에서는 이제 미국 성인의 90% 정도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까지는 네, 미국 성인의 90% 정도가 코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접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생긴다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면은 근데 뭐 4월달 안에 미국 성인의 90% 정도는 접종을 받지 않겠느냐. 4월달 아니더라도 5월달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접종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라면 코로나에 대한 위기가 미국에서는 크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이 정도가 된다라면 미국이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를 다 소화를 시키고 나면 미국이 꽉 쥐고 있었던 백신 물량들도 다른 나라로 이제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다 보면 미국이 지금은 지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꽉 쥐고 있겠지만 다 맞고 나면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를 해야 되겠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백신을 원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에게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부족 현상을 통해 가지고 백신 접종이 잘 안 됐었던 그런 국가들에게도 퍼지게 될 것이고요.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풍부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그 보급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는 크게 꺾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시점 지나가면서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백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다 좋아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접종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뭐 치료약에 대한 내용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코로나의 어떤 그런 독성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이번 연도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긴 한데 뭐 당분간은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하면서 상황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뭐 악재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방향성 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마진콜이나 이런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3조 원대 인프라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뭐, 더 하겠다, 이런 연설도 할 거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희망감을 주고는 있는데, 과연 더 올라도 되는 걸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관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시장을 좀 평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약간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뜨뜻미지근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타겟팅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좋다 나쁘다를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시장에 대한 그런 포지셔닝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약간 선별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따른 조선주와 해운주의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는 조선주 같은 경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수에즈 운하가 이제 그 배가 좌초가 되면서 막혔단 말이에요. 막힌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던가요? 이제 뭐 배가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다. 근데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일단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좀 피해를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조선주는 크게 올라갔지만 해운주는 또 주춤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조선주 먼저 보게 되면 현대미포조선 뭐 1%대 상승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1%대.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 이제 조선 섹터 쪽에서 수주가 크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계약으로서는 엄청난 초대형 수주가 터졌다. 그래서 뭐 거의 3조 원에 다다르는 그런 단일 수주가 터지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왜 발생하느냐면 지금 대만 배였죠. 대만선사 에버그린의 초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왜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워버렸는데 이게 누워버리면서 길목을 완전히 막은 거예요. 완전 민폐를 끼친 거죠. 대형 메가 컨테이너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400m, 넓이는 600m.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뛰어도 숨차가지고 못 뛸 정도의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큰 배가 누웠어요. 그 누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대요. 와, 이게 배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누웠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아시아 쪽에 이제 조선
그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다 위 망망대해에서 배가 엔진이 멈춰가지고 딱 서버렸어. 그러니까 야 중국 배들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배 수주가 이제 뚝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한국이야라고 돌아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일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본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나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본에다 수주를 한 게 바로 이 에버그린 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바람 때문에 누워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일본도 안 되겠어. 걔네들도 배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한국이야. 역시 한국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국 쪽에 배를 수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선사들의 도크가 하나씩 또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크는 뭐냐면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물을 채워서 이렇게 그 물을 띄운 다음에 이제 바다로 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업터라고 보시는데 그 도크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 그만큼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선주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해운주는 도대체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배가 좌철을 했어. 그 다음에 사고가 장기화됐어. 그렇게 되면 노후 선박을 교체하기 위한 조선 수주는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들도 보험에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사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커지게 돼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사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고 처리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 배가 누워버렸어. 이런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해운 관련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운임이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임이 급등한다는 것도 서서히 올라가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팍 뛸 것 같은 어떤, 위협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HMM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노선을 또 수에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기름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운임은 1달러에 갑시다 그랬는데 원래는 하루밖에 안 걸려서 1달러가 됐었죠. 근데 이게 3일 걸린대. 그러면은 1.5달러가 들어가는데 1달러에 계약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운주들에게 안 좋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고 또 운임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MM이라든지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즉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올 만큼 다 왔어 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러한 재료들이 오히려 좀 해운주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이 생긴 거죠. 즉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운임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수들이 해운주의 발목을 딱 잡아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이제 급등했었던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팔고 현금화 시켜볼까? 이런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운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차익 실현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뭐 당장 겁먹어서 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정도는 권장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네요. 개인들이 이번 달에만 무려 2조 4천억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만. 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들여요. 계속 사들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남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 얘네들은 작년 여름, 작년 봄
작년 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에서부터 산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작년 한 7,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사들인 물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들이 많이 나왔어요. 50%, 60% 일단 나와 있단 말이야. 많게는 뭐 100%까지 나왔겠지만 이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위에서 사놓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 계속하는 거야. 아,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지. 떨어져서 더 사야지. 뭐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언젠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꽉 쥐고서 그냥 이것은 뭐 무슨 신주단지인 것처럼 그냥 딱 놔두고서 근데 까보니까 5강이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거 할머니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이야! 그러면서 딱 가지고 있었는데 진품 명품 나가가지고 뚜둥 하면서 딱 보니까 네, 이것은 요강으로 밝혀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단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꽉 쥐고 있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일단 매수를 멈추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 주식이고 이 종목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다 빠지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사면 돼요. 근데 그냥 내려갔다. 어차피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지수가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 고문밖에 되잖아요. 희망 회로를 그렇게 돌려봤자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뭐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도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전년 분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을 거 생각되고 있죠. 영업이익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건 그거고 매도는 매도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공매도, 이게 즉 공매도를 위한 대차장과 증가하고 있다는 거.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계속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하락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비용 자체는요, 뭐 그 포지션 자체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 17% 정도 상회하게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 증권사 분석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그 투자 확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대규모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세공정 전환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반도체 투자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회사에게는 당연한 수혜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겠지만 언젠간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피로감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차익 실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언제쯤 다시 사면 되겠습니까? 네, 매도가 다 끝나면 그때 사시면 돼요.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하루 정도 매수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매도가 완전히 끝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줘야지 주가가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시작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8만이 아니라 앞자리 수가 7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질 필요 없이요. 일단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나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신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매수, 추가적인 매수만이라도 조금 멈춰놓고 그냥 나 존버 타고 싶다 그러면 매수만이라도 더 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주가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 거 확인될 때까지는 더 사지 말고 기다리자. 그 말씀이라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보합세를 보였는데 마진콜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확진자가 좀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수에즈 사태로 인해서 조선주들은 크게 뛰고 있는데 해운주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재료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도 위태위태하다, 위태롭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7만이 가든 8만을 지켜주든 간에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만 하지 말자. 추가 매수만이라도 하지 말자. 그 얘기. 그 다음에 무조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일단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근데 비중 축소하기 싫어. 나는 무조건 존버야. 그런 분들은 최소한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라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지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네, 우리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내가 딱 그 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네, 제가 지금 옆에 훈수 두는 거 잘하잖아요. 네, 물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벗어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잘 해내려면 계좌를 자꾸 열어보시면 안 돼요. 계좌를 멀리 해야 돼요. 내가 투자는 하고 있을 때 그냥 주식거에게는 좀 무관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지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의 투자로 그냥 이렇게 돈 하나도 없이 이게 게임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들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시장이 변동성을 좀 크게 가질 때 그럴 때는 일부러 시장을 보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좌의 유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 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